이번 시간에는 그 원가액의 그 마지막 파트였거든요.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가 계산의 흐름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선 뭐를 보셔야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원가를 배우시면서 지금 3일째 보시는데 처음에 원가 계산의 단계가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그 다음에 요소가 이제 다 투입된 거, 그 다음에 부문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그냥 마지막 파트가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관련된 것들, 즉 제품별로 원가 계산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품별로 원가 계산할 때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잘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배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반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종합원가, 종합원가는 지난 시간에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하고 대략 비교는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원가 계산의 그 특징이 뭔지 한번 보셔야 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가 되게 중요한 핵심 과제, 중요한 일이듯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밀가루나 설탕가루처럼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단위별로, 여기서 단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제품의 그 단위별로 몇 개가 나왔는지 단위 계산이 먼저 돼야지 돼요.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품, 환산량, 제품이 몇 개가 환산량 나왔는지를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이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크게 해놓고, 자, 뭐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각 파트마다 새로 나오는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종합 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먼저 익혀놓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이해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이제 마무리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문제도 지금 이 문제 이제 설명해 드리게 되면 얘는 저기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세무 2급에서도 질문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알아두시게 되면 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요,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우선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가 있는데 크게 이 5가지 순서대로 원가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TV나 영화에서 봤던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완성돼 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하나 떠올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자로 뭐 내용 설명하기 전에 계산분,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 얘기하는 용어들이 어떤 건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금액을 알아야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원가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기말적으로 계산해 내야지 되는데, 얘는 일단 수량이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 물량의 흐름을 갖다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초 제공품에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여기를 우리는 투입량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는 차변에 있는 것을 투입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것을 산출량이라고 부를게요. 산출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 예를 여기 들어볼게요. 여기 기초 제공품
착수 이 기초 제공품의 수량이 지금 200개가 있대요. 원래는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단위라는 말이 좀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개수로 몇 개 개수를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수량이 200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공품이라는 것은 투입돼서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과정 얼마만큼 진행됐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지난 기말에 60% 진행이 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 비교해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그 제품이 움직이면서 제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움직였죠.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를 갖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장소 찾아가면서 제품을 완성시켰던 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사람은 제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컨베이어 벨트는 제품을 만들 때 계속 이동하고 변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에 따라서 여기 완성도 지금 60%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기초 제공품은 기말에 지금 200개의 수량이 지금 60%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게 몇 개나 있었는데요? 200개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기 착수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 착수 수량은 지난번에 만들다가 그 제공품을 얘는 40%가 더 진행이 되면 얘는 완성품으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만 갖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이번 올해 단기에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몇 개를 만들려고 투입했냐면 800개를 만들려고 투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기말에 제공품을 얼마큼이나 남아있나 봤더니 300개가 남아있더래요. 근데 얘는 그 진행도가 제품이 40% 완성도가 진행이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뭐든지 간에 우리 회계에서는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되죠. 수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총 투입량은 몇 개가 투입이 됐어요? 일단 개수로 1000개가 투입이 됐죠. 그러면 무엇이 됐든 간에 산출량도 1000개가 나와야 되는 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방식으로 제공품에서는 원래 이 자리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가 계산되는 건데 지금 종합원가 계산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무엇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수량부터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완성품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성품. 그러면 완성된 거 제공품 계정에서 제공품이라는 건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완성품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700개. 어렵지는 않죠? 700개가 완성됐어요. 왜? 차변하고 대변하고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얘를 갖다 맞추는 거, 얘를 갖다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량 흐름은 아주 쉬운데요? 예, 쉬워요. 근데 용어를 모르면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종합원가 계산의 첫 번째 절차, 뭐부터 해야 된다? 물량 흐름을 맞춰야 된다. 됐어요? 그럼 물량 흐름 맞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들어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이 종합원가 계산은 말이죠. 앞에서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가공비로 나누어서 우리는 저기 원가를 짓게 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복습 겸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원가를 짓게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저기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적인 용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여기 직접 재료비와 두 개를 합친 용어 가공비죠. 가공비로 구분을 해서 원가를 짓게 합니다 라고 그런단 말이죠. 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를 짓게 할까?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제가
컨베어 벨트 생각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품이 띵 하고 다 만들어진 제품으로 완성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컨베어 벨트라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랬었잖아요. 컨베어 벨트 시스템은 오늘 위치 바뀌고 내일 위치 바뀌고 매일매일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러면 이 컨베어 벨트에서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작업 공간에 이렇게 딱 배치돼서 고정돼서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그 자리에서만 계속 일을 하죠. 그럼 여기 보기에도 뭐 이 곡선으로 돼 있고 막 돼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직선이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가 50% 완성도 시점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 지나가면 5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앞에 여기를 지나가면은 30%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이를 완성도를 갖다가 지금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기말이 됐는데 제품 원재료 같은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딱 했어요. 어디서? 여기 공정 초기에 원재료는 전량 또는 100%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100%다 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빠져나가면서 투입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지금 제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기 네 사람이 다 여기 앞에 와서 네 명이 쪼르륵 있으면 제품이 더 빨리 만들어져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생산직들은 이 자리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12월 31일이 됐단 말이에요. 기말이. 근데 제품이 50%까지 제공품이 막 만들어지다가 딱 여기서 멈췄어요. 그럼 원가를 반영할 때 지금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원가는 들어가겠죠. 여기가 제품이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필요로 한 내용 이 사람의 시간들을 사용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 뒤에는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얘는 원가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즉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종합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가를 계산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지금 원재료는 직접 재료비 여기 들어가죠. 직접자가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 때 얘 금액이 얼마큼 들어간지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공비 얘네들은 여기 통과가 돼야지 가공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 즉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농업이잖아요. 가공비에는 농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계 이 앞에 있는 기계들 사용됐겠죠. 뒤에 있는 기계는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투입했느냐에 따라서 직접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계산을 별도로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가공비는 여기 진행이 된 절차에 따라서 이 가공된 절차에 해당되는 것만 그 원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 시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원재료 같은 경우는 공정 초기에 100%를 다 투입할 수 있죠. 근데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 100%다 투입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원가가 발생하지 거치지 않았으면 원가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왜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나누어서 원가를 계산해야 되나요? 얘기하면은 얘는 투입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공비는 기계나 사람이나 요 가공 단계를 다 거쳐야지만 원가가 발생하죠. 하나 또 예를 들어봐요. 자,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투입됐어요. 그럼 완성되려면 똑같이 요 다 쭉 걸쳐서 제품이 여기서 띵 하고 완성이 되겠죠.
여기 됐어요? 자,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제품 만들 때에도 처음에 원재료가 투입돼서 제품이 완성이 이 단계를 주르륵 다 거쳐야지 제품 두 번째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질문. 제품 첫 번째 나왔던 거하고 제품 두 번째 나왔던 거하고 가공비가 같을까 다를까? 무조건 같아야 돼요. 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가공비 금액이 일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품 3개, 4개, 5개 나올 때마다 모든 가공비는 균일하게 균등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약속이에요. 잘 요걸 약속을 잘 알아야 돼. 자, 직접 재료비는 말이죠. 공정 초기에 전량 100% 투입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옆에 제공품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완성도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성도. 용어부터 잘 구분할 줄 알아야지 말귀를 알아들어요. 완성도라고 했는데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 다 투입됐으니까 완성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따 계산하는 거 보면 금방 이해될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여기 문제에서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게 문제에서 안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이라는 말 또는 100% 투입됐어요. 그러면은 이 완성도 가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아시겠죠? 기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공비인 경우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된다. 그렇게 하면 완성도를 사용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저기 제품이 그 가공이 시작되면서 사용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표시하는 게 바로 이 완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만약에 이따가 할 때 이런 가공비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완성도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그러면 얘는 완성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하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물량 흐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두 번째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 7, 80%가 다 이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보편적으로요.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시란 얘기죠. 지금 여기 투입량은 기초 제공품 200개, 완성도는 60%. 그 다음에 투입량은 저기 단기 착수량은 800개, 기말 기말 제공품 재고는 300개가 있는데 완성도는 40%, 그리고 완성품은 700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말로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하셔야지 이해가 빠를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보래요. 완성품 환산량. 근데 여기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균법도 있고요. 선입선출법도 있어요. 일단 평균법부터 생각을 합니다.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앞에 여기 투입량 있죠. 투입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 갖고 계산한다? 산출량만 갖고 계산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직접 재료비 완성품 말 뜻에서 이걸 잘 뉘앙스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우리가 이 제품은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제품 하나당 설탕 알갱이 생각하세요. 하나당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일정한 양을 박싱, 포장 또는 단위로 만든 것을 걔 개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려면 완성품은 완성된 거니까 얘는 무조건 개수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근데 환산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환산하냐면은 여기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완성품으로 환산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계산이 깔끔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300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에 멈췄어요. 300개가. 근데 완성도가 40%래요.
그러면 여기 300개 40%인 120개가 다 완성된 걸로 보고 나머지 그 180개는 완성도가 빵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완성된 게 몇 개인지 환산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원가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것은 완성품의 수량과 밑에 그 지금 완성도가 아직 100% 완성이 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얘를 환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정 초기에 100% 다 투입됐다고 했으니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700개 완성품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300개인데 얘 완성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뭐 계산할 때는?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는. 여기 두 개로 나눠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그냥 여기 두 개 더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몇 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까? 1000개. 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산할 때 얘는 여기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도 따져서. 완성품은 완성품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700개에다가 가공비에 대한 경우는 완성품 여기 환산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300개 중에 300개가 40% 완성됐다면 3, 42 그냥 120개가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하자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가공비인 경우에 여기는 700개 여기는 120개 나오죠. 그럼 합치면 몇 개? 820개.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렵죠? 근데 이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이따가 여기 다 끝나고 나서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 풀어보세요. 이 문제 나오면 거기 갑자기 시험 보다가 춤이라도 추고 싶을 거야. 다른 거 다 안 풀리는데 얘는 잘 풀려. 자, 이번에는 저기 평균법의 특징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 평균법은 여기 앞에 지금 투입량은 무시한다 그랬었죠. 결과값인 산출량만 갖고 계산을 하는데 의미 자체는요. 평균법이라는 건 말 뜻 자체가 전년도에 투입됐던 그 기말 제공품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초 제공품으로 와 있겠죠. 그럼 여기 제공품은 그 돈 주고 샀을 때 올해 산 거예요? 작년에 산 거예요? 그 제공품 지금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완성은 안 되고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작년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게 올해 기초 제공품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그 원재료 언제 산 원재료예요? 원가가 반영된 게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작년에 산 원가가 지금 반영돼서 올해로 넘어온 거죠. 오케이? 그 정보하고 단기에 여기 지금 그 착수된 거 있죠. 착수된 거하고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작년의 원가와 올해 원가를 그냥 더해서 평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원가 정보가 원래 원가라는 것은 올해 발생한 원가를 반영하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얘는 작년의 원가가 비쌌든지 쌌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작년 거 올해 거 원가를 그냥 합쳐서 평균해서 여기 원가를 계산하니까 원가 정보가 퀄리티가 높을까? 낮을까? 정확할까? 부정확할까? 그러겠죠. 근데 계산하기는 편할까? 어려울까? 당연히 쉽겠죠.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대기업에서 사용할까?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사용할까? 뭐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들이 제가 어저께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 원가를 갖다가 원가 계산할 때 제품을 갖다가 평균화시키는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균법은 지금 작년도의 원가와 올해의 원가가 더해져서 그 다음에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법이란 방법으로 이렇게 산출량만 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평균법으로 사용하니까 원가가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 작년에 넘은 기초 재고를 빼버리면,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것만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좀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기초에 투입됐던 거 있잖아요. 얘를 빼버렸어. 그리고 원가를 계산한 걸 선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 있죠.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에서 요 기초제공품 있잖아요. 요것만 빼주세요. 그러면 그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직접재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개 계산됐죠. 기초제공품 몇 개 있어요? 그럼 200개 빼주세요. 얘도 완성도 사용하면 안 돼요. 직접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몇 개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어요? 800개 되겠죠. 되게 어려워. 그러면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6, 2, 12, 120개죠. 여기 가공비는 완성도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환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0개가 60% 완성이 됐다면 120개가 완성된 걸로 환산하자. 그 말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120개 빼게 되면 여기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700개요.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세무 2급까지 그 계산 문제로 나올 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문제예요. 뒤에 이제 이따가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억수로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정리가 됐죠? 자, 설명을 들었으니 잠깐 쉬셨다가 요런 문제 우리 3-4번 해야지 알아듣잖아. 그죠?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 연습 문제들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기로 해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서 물량흐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셨어요. 자, 저는 요거 캡처 이렇게 해놓고요. 저 옆에 앞에가 아니라 밑에 두 번째 있죠. 제가 또 요것도 샘플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얘는 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야지 구분이 되려나? 자, 여기 좀 두 번째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 기초 제공품 있죠. 기초 제공품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700개. 그럼 여기다가 700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하고서 여기 완성도는 몇 퍼센트? 30%.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된 건 몇 개래요? 1500개. 여기다가 1500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몇 개래요? 기말 제공품은 500개 해주시고, 완성도는 50%.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부분 완성품은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요 세 개만 이렇게 주어지면은 지금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실 수 있나요? 몇 개예요? 2200개 중에서 500개를 빼게 되면은 1700개가 나오겠죠? 여기가 1700개가 완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물량 흐름은 완성이 됐어요. 그럼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처음 배워서 버벅거렸긴 했지만, 평균법은 그냥 저기 산출량만 갖고 계산한다 그랬죠. 두 개 더하면 몇 개예요? 2200개. 자, 그리고 가공비는 몇 개입니까? 가공비는 1700개에다가 250개 더하면 몇 개가 나오죠? 1950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번엔 선입선출법으로 해보세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여기 기초재고밖에 없다 그랬었죠. 그럼 2200개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요? 700개를 빼주게 되면 몇 개가 나옵니까? 1500개.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공비는 몇 개 나와요? 1950개에서 30% 빼게 되면은 37, 21, 210개를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700 몇 개? 40개. 이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봐봐요.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을 비교했을 때 완성품 환산량이
선입선출법이 더 많아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그 수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겠지. 왜요? 기초제로 빼버리는 거니까. 이해됐어? 근데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평균법으로 계산하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나 수량이 똑같아. 어떤 경우에 그럴까? 이 회사가 지금 회사를 처음 만들었어. 그럼 기초재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차피 이 차이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초재고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올해 처음 설립한 회사라면 당연히 기초재고가 없을 테니 평균법으로 계산하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나 똑같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지금 써놓은 거 갖고 계속 이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여기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직접 재료비는 실제 많은 공정 과정에서도 직접 재료비는 초기에 전량 다 투입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재료비도 가공비도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다는 말이 나오면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다시 직접 재료비 가공비가 모두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도 가공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직접 재료비 가공비 계산하는 게 똑같겠죠. 그죠? 재료비조차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이 완성도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공비 계산하는 것이 직접 재료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양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선 실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여기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해서 완성도를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가 아니라 공정 몇 퍼센트로 할까요? 60%일 때 투입된대요. 지금 그러면 직접 가공비는 똑같고요. 직접 재료비가 공정 60% 지날 때 투입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했던 거 첫 번째 예제에서 지금 여기 기말 제공품의 60%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럼 여기 재료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죠. 그럴 때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얘를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돼야 돼요? 700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공정 초기에 들어가는 경우, 직접 재료비가 일정한 그 완성도가 지난 다음에 투입되는 경우 바로 그걸 판단해서 얘를 직접 재료비 계산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걸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건 잘 요즘 안 나와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공부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별반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지금 보는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도 설명이 없었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여기 공정 60%때 직접 재료가 투입된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당황했어. 그래서 이걸 왜? 그런데 교재 그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별건 아닌데 요즘은 다시 원래로 들어가서 제조업에서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공정 초기에 직접 재료비가 전량 또는 100% 투입된다는 문제로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럼 말로 하는 거 설명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이제 또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그럼 일단 종합원가 계산 절차에서 여기 완성품 환산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가 짓기 다음 단계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이거 다시 캡처 하나 해놓고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문제값 한번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서 제품 생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 처음에 여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다 투입된다 그래 있죠. 가공원가는요, 공정 전체 공정에 고르게 투입된다. 그러면 아까 완성도 사용해서 계산하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평균법으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달래요. 자, 그러면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여기 써드린 거 요게 여러분 문제 풀 때 한 세트 문제예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요 계정에 표를 딱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주어진 자료 한번 그대로 써넣어 볼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5,000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5,000개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는 몇 퍼센트래요? 50%래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은 35,000개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은요, 여기 3만 개 되어 있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으면 이거 어떻게 알아? 큰일 났네. 자, 투입된 거 몇 개죠? 투입된 거 4만 개. 지금 완성된 거 3만 개.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물량 흐름 맞추라 그랬죠? 그럼 여기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기말 제공품에는 만 개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완성도는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4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몇 개가 됩니까? 4만 개가 되겠네요. 가공비는요, 만 개의 40%니까 4,000개. 그럼 34,000개겠네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요거 몇 번만 해보시면 그냥 암산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모두 해야 되니까. 선입선출법도 해보세요. 그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입니까? 35,000개. 여기 가공비는 몇 개죠? 2,500개를 빼면 되겠죠? 31,500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자, 간땡이가 조금 좀 붙기 시작하죠? 이거 풀 수 있겠는데? 한 번 더 해요? 3, 4번 해자고? 한 번 더 해요. 자, 요건 됐고요. 자, 여기 멈춰놓을 테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자, 지금 풀어보신 것처럼 지금 저도 여기 한번 풀어드리고 녹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13번에 보게 되면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달래요. 선입선출법으로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제공품 여기 단위는 만 단위,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착수 수량은 3만 단위,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만 단위, 그 다음에 완성도는 70%. 그러면 물량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2만 단위가 완성품이라, 아이고, 2만 개가 완성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요거 내용 중요하다 그랬죠?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서 균등하게 발생. 그럼 가공비만 완성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평균법부터 해볼게요. 평균법은 그냥 2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4만 단위. 그 다음에 2724 14,000개를 더하게 되면 가공비는 34,00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기초제공품 빼줘야 되니까 4만 개에서 10,000개 빼주면 3만 개. 그 다음에 여기 30%라고 했으니까 3,000개를 빼주게 되면 3만 1,00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은 여기 1번이래네. 여기에 답은 뭐가 돼요? 3만 개하고 3만 1,000개가 답이네요. 그러면 1번이 답이겠다. 그죠? 그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평균법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중 고르게 투입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공비만 완성품 환산량 계산, 뭐죠? 완성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재료비, 가공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초 제공품 수량이 빵 없대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은 4,000개. 우선 물량 흐름부터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은 1,000개. 여기 1,000개. 완성도는 50%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은 몇 개? 4,000개. 3,000개. 3,000개. 자, 평균법으로 하게 되면 4,000개가 되겠죠. 여기 4,000개가 나온다.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50%니까 3,500개 나오겠죠. 여기는 3,500개.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을 하면 빼면 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똑같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재고가 없으면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이나 완성품 환산량 개수가 이렇게 똑같이 계산되더라. 됐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지금 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4,000, 3,500. 4번이 답이네요. 됐나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지금 수량만 계산했죠. 그러면 이제 수량을 계산했으니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수량, 제공품 수량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도 있고요, 가공비도 두 개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나? 안 가시는가 봐, 어떤 분들은. 자, 기초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있고요. 여기 단기 착수된 거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다 있어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있겠죠. 완성된 거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수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액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료 이건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 잘 듣고 이따가 캡처해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세무 2급 문제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뒤에 교재 평가 문제 보면 여기에 단순화 시켜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되게 간단해. 알면은 시험 문제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지 돼요. 자, 여기 물량 자료라고 나와 있죠. 여기 물량 자료라고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배운 대로 한번 여기다 옮겨 볼게요. 기초 제공품은 100개래요. 기초 제공품 여기 100개. 그다음에 완성도는 25%. 그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 4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 3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200개. 완성도는 50%. 자, 일단 뭐 계산해야 돼요? 평균법으로 먼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 보자고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100% 저희 투입이 됐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는 여기 두 개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00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0개니까 40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공비는 400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으로 해봐 주세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직접 재료비는 500개에서 몇 개를 빼주면 돼요? 100개만 빼주면 되니까 몇 개가 나와요? 400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25개를 빼주면 되겠죠? 선입선출법으로 가공비 계산하게 되면 400개에서 25개 빼주면 되니까 375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아이고, 언제부터 쉬웠다고 다 배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세 번째, 지금 여기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할 때 물량 흐름하고요,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계산이 끝냈어요. 그죠? 그 다음은 뭐 하냐면 원가 집계를 하래요. 원가 집계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원가 계산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원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요 밑에 원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재료비, 가공비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100개가 있는데 여기에 재료비는 얼마래요? 기초 제공품에, 여기 지금 기초 제공품 안에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직접 재료비 얼마? 5,000원. 아니,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아니, 그래도 왜? 원래는 요 밑에다가 쓰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옆에다가 써드려야지 금방 알래라.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 가공비는 이렇게 1,000원 나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단기 발생 원가도 나와 있죠. 여기 문제에서 단기 발생 원가는 바로 여기 단기에 착수된 거 있죠. 이거에 대한 원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기 착수된 원가에도 지금 직접 재료비는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재료비 16,000원 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16,000원 이렇게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가공비는 30,000원 이렇게 알려줬어요. 지금 우리가 수량만 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저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려면 금액이 나와야 돼. 이제는 수량은 다 파악이 됐으니까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평균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평균법으로 할 때 지금 원가 집계하세요라는 요 세 번째 단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원가를 집계하세요는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수량에 대한 원가는 얼마인지, 이거를 갖다가 집계하는 절차가 세 번째 원가 집계 단계인데, 원가 집계 단계는 문제에서 다 가르쳐준다. 근데 가르쳐주면 뭐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죠? 그럼 여기 봐요. 평균법으로 먼저 할 건데, 평균법은 기초 재고하고 단기에 착수한 거 더해준다 그랬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다 똑같으니까 나누지 말고 더해서 평균 낼 거니까 직접 재료비 두 개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요거는 직접 위에다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두 개 다 더하니까 이것도 써줄까? 5,000원 더하기 16,000원 이렇게 더하면 얼마 나와요? 21,000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다른 짓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더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 나올까요? 가공비는 1,000원에다가 더하기, 여기 지금 30,000원이라 그랬죠? 30,000원 그럼 합쳐서 31,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저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그냥 더하기만 했어요. 그러면 투입된 거에 대한
여기 원가 집계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오케이? 그럼 네 번째 뭐 하래요? 단위당 원가 계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단위당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죠.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는 몇 개 계산했어요? 500개. 오케이? 이 500개에 대한 금액이 21,000원이란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단위당이라면서요. 그러면 한 개당은 얼마야?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단가는 얼마일까? 그거 계산하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단위당 원가. 그러면 지금 원재료 우리가 그 발생한 거 원가 자료가 여기 있죠. 직접 재료비 총 얼마가 투입됐대요? 21,000원 투입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얼마란 뜻이에요? 그럼 나누기 몇 개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직접 재료 평균법으로 500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500개로 나눠줬더니 하나의 단가가 얼마예요? 완성품 환산량 직접 재료비 한 개당 원가가 얼마죠? 라고 물어봤으니까 21,000원을 갖다가요 나누기 500개 나눴더니 42원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직접 재료비는 얼마로 계산해라? 42원으로 계산해라. 지금 요게 바로 네 번째 단계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직접 재료비 했으니까 이번엔 뭐 해줘야 돼요? 가공비 해줘야 되죠. 그럼 가공비도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나누기 여기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몇 개 계산됐어요? 400개 계산됐죠. 400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공비인 경우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나와요? 31,000원을 나누기 400개로 나누어졌더니 77.5원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예요. 단위당 원가 계산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 잘 듣고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줬어요. 마지막 뭐 하래요? 제조 원가 계산을 하래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 계산을 하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어떻게 계산해? 잘 계산해야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제조 원가는요. 제공품 계정에서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였었죠. 근데 현재 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나와 있어요? 수량으로 나와 있잖아. 여기 안에도 직접 재료비, 가공비 다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단가 두 개 다 구해놨으니까 얘는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여기 300개가 지금 있죠. 그죠? 그럼 단가 한 개당 얼마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여기 위에 단가 계산해 놨잖아. 하나당 얼마씩? 42원씩. 그럼 얼마 계산돼요? 300 곱하기 42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12,600원. 계산됐죠? 그 다음에 가공비도 완성품 환산량에는 완성품에는 가공비도 있다 그랬잖아요. 가공비도 지금 완성품 몇 개예요? 300개죠. 거기 곱하기 얘는 가공비인 경우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얼마 곱해주기로 했어요? 여기 있잖아. 77.5원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얘도 77.5원 해주니까 23,25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23,250원에다가 12,600원 더해주면 요거 합친 금액으로 35,850원 이렇게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 나왔죠.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손익계산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금액으로 나왔으니까.
이해되셨음? 하나 더. 그럼 기말재고도 알아야 되잖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기말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재료비. 지금 직접 재료비는 완성품 여기 기말 재고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00개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직접 재료비 하나에 얼마씩 해주기로 했어요? 똑같이 42원 시켜주기로 했잖아요. 42원씩.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8,400원 나오려나? 8,40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요. 가공비는 여기 몇 개예요? 200개 쓰면 틀리겠죠? 완성품 환산량 100개잖아요. 이거 계산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개수 100개 곱하기 가공비는 77.5원씩 해주기로 했죠. 곱해지니까 7,75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 개 더한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8,400원에다가 더하기 7,750원 그러니까 16,150원 나오네요. 여기 기말 재고는 16,15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말 재고도 금액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금액으로 되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목적 맨 마지막에 제조 원가와 기말 재고 금액을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 계산하려고 여기다 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여기다가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기가 힘든가 봐.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지금 계산을 해드렸어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마무리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계산한 거는 제가 캡처 떠놓고 여러분 단톡방으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고서 여기 종합원가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게 뭐 문제가 또 있나? 자, 지금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여러분들이요, 여기 평균법하고 선입 선출법으로 해가지고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한 거하고 다 더했다 그랬죠. 그리고 평균한다 했다. 자, 근데 장단점은 계산은 간단한데 정보 효율성, 원가 정보가 좀 퀄리티가 낮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빼버리고 단기에 투입된 것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초 제공품 하나 더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이 너무 복잡했죠.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고 대신 원가 정보 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완성품에 대한 기초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 평균법은 저기 투입량 아무것도 손 안 봤죠. 산출량만 갖고 계산했었어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두 개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문제에서요, 여기 합시다. 여기서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서 요거만 빼주라고, 기초재고만 빼주세요 라고 얘기 드렸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 하나 써놓고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개 곱하기 60% 투입량은 800개 그다음에 300개 40%
완성품 700개. 자, 잘 보세요. 원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재는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자 보세요. 컨베어 벨트에 올려져 있는 이 제공품은 기말에 지금 60% 정도 만들어지다가 딱 멈춘 상태였었어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계속 진행된다면 앞에 있던 거 다 빼내고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을 리가 없죠. 60% 진행이 됐으니까 그 이후로 몇 퍼센트만 더 진행이 되면 얘가 완성이 될까요? 40%만 더 진행이 되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700개의 완성품 중에서 기초 제공품인 200개, 200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0개는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단계에 투입된 게 500개가 완성이 되고 300개는 기말 제공품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된 것 중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200개는 전년도에 진행되던 게 완성된 거니까 원가 계산에서 얘 빼버리고 올해 완성된 거 500개 하고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한 거 뭐 등등 계산해서 숫자를 계산했더란 말이죠. 의미는 그래요. 교재에 설명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상태대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운 분들 입장에서 이거 계산을 하니까 머리가 빙글 돌아. 그래서 만약에 과정을 적으려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결과값만 필요해. 그래서 약식으로 제가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계산하는 거, 결과 수치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문제가 어떤 거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약식 방법으로 가르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은 교재 설명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제가 계산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용어 교재에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주로 세무 2급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긴 한데요.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지금 물량 흐름 단계에서요. 여러분은 세무 2급 넘어가게 되면 물량 흐름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자료 정확하게 다 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세무 2급에서는 물량 흐름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실제 이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투입된 거는 1000개예요. 근데 기말 제공품이 몇 개? 300개가 있대요. 근데 완성품은 우리가 지금 몇 개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700개라고 기대하는데 여기 600개밖에 없대요. 그럼 100개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거? 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이나는 이 100개에 대한 이슈가 남은 거예요. 완성은 됐는데 100개가 나뉘어져 있어. 600개밖에 없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 100개 차이 나는 거 있죠? 이걸 부르는 명칭. 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손이라고 부를 거예요. 원가 계산에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공손이라고 부른다? 그럼 공손이 무슨 뜻인데요? 자,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얘가 불량품이야. 그럼 얘는 완성품이긴 하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공손이라고 원가 계산에서 부르는 명칭은 바로 불량품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용어를 알아들어야지 공손이 뭔지 불량품이 뭔지 알아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공손도 말이죠. 공손 안에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상 공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여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을 구분하라는 게 여러분 세무 2급 정도에서의 시험 문제예요. 나오게 된다면. 근데 내용이 뭐 어렵냐? 아니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이따가 저한테 설명 한번 들어보고 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예요? 비정상 공손 수량이 몇 개예요? 이거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종 쳤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열심히 쉬어야죠. 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공선 또는 불량품이라고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상공선, 비정상공선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기에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정상공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할 수 없다고 보시고, 아, 이 정도 공선은, 불량품은 발생하더라.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공선, 이렇게 넘어가면 비정상 공선이에요. 그런데 정상 공선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지금 여기 아까 완성품 여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완성품의 10%가 정상 공선일 경우에 비정상 공선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완성품 몇 개예요? 완성품은 지금 600개죠. 또 불량품까지 포함시키지 말고 완성품은 600개예요. 거기 10%면 정상공선은 몇 개가 계산이 돼요? 600개에다가 10% 하니까 60개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공선 수량 몇 개 나와 있는데 100개 나와 있죠. 100개 중에 60개가 정상 공선이래요. 그럼 비정상 공선은 몇 개겠어요? 아, 이렇게 어려워. 이게 지금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어려운 거야. 용어를 사람들이 이거 제조 관련돼서 원가 계산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다 만세부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용어를 모르는데 뒤에는 설명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꼭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하루만 딱 참아서 얘기 듣고, 원가 계산이 보통 설명할 때 우리가 3일 잡거든요. 제가 3일을 잡아서 첫째 하루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멘붕이 와요. 두 번째 반복해서 설명드리면서 복습하면서 두 번째 설명 나가고 세 번째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 되게 쉬운 거구나. 이것까지만 익히시게 되면 나중에 세무 2급 공부하실 때 원가 계산이 점수가 거의 안 틀리고 맞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세무 2급에서도요, 이론 문제를 15문제 중에서 여하튼 간에 다 합쳐서 10개만 넘으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세무 2급 급수 올라갈수록 이론 문제 그냥 다 찍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7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모자라면 떨어지고, 실기들은 다 연습 많이 하니까 큰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근데 이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 공부하실 때 요거까지 감안해서 공부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완성도. 요 세무 2급에서는 합격품이라는 게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세무 2급 과정에서 잘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도 충분할 것이라 봐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것도 일단 캡처를 해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보고 종합원가 계산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연속, 대량, 생산, 요것이 키워드라 그랬어요. 업종은 방직, 정유, 식품, 가공업, 여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참 요거 별것도 아닌데 여기서 많이 낸단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발생한 원가를 제품별로 완성 제품별로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용어라 그랬었죠. 거기에 반해서 종합 원가 계산에서의 특징 용어는 얘는 제품별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제품별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징적인 게 공종별로 하든지 부문별로 집계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가 계산을 공종별로 한다 또는 부문별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구나 딱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 키워드를 알아듣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완성품과 미완성품에 배부한다. 그래서 완성품 제조원가와 기말 제공품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품의 원가는 평준화, 뭐 설탕가루, 밀가루 생각하시라 그랬었죠.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가정하여
일정 기간별로 집계한 총 원가 투입액을 총 산출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 계산했죠. 이게 단위당 원가 계산했던 거 아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종합원가 계산에서 요 순서도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근데 내용 어렵지는 않죠.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물량으로.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집계, 네 번째 단위당 원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조 원가하고 제공품, 기말 제공품 원가,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아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흐름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문제에서 순서가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법 이런 것들은 지금 계산 과정은 굳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만 기억하시고요. 평균법은 요 말만 읽으세요. 여기 밑에 것들은 굳이 보지 마세요. 헷갈려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된 거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과정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계산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완성품의 지정가 계산 해봐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이라고 나와 있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비교, 요거 두 개 별표 3개 해놓고요. 여기서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원가 배분 대상이라든지 장단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손과 감손, 참 요게 저기 감초처럼 가끔 나와요, 보기에서. 그래서 별표 얘는 하나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꼭 읽어보셔야지 돼요. 지금 읽어보라고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그 배부 차이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완성품을만 부담시키는 방법,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 분하는 방법, 뭐 두 가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요 정도 물어보는 거는 세무 2급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세무 2급 시험 보실 분들은 요것도 잠깐 한번 그냥 읽어만 봐두세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흔하게 나오는 문제가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비교예요. 별표 3개 놓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가 계산 다 끝났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파트에서 원가 계산 파트는 다 마무리를 끝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오늘 원가 계산 마무리 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모르겠는 건 답안 체크하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많이 눈에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해한 것대로 다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